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인을 안아주듯 나를 안았다인데요. 흔글님이 지으시고 RHK 출판사에서 출판한 감성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고 나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무심했던 과거와 작별하고 나를 사랑할 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힘들어할 때는 따뜻한 말로 위로를 잘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힘들 때는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로 자신을 힐난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긍정의 언어로 힘을 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어 나의 행복을 지켜가길 바라면서 이 책을 낭독해 드립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를 알아가려는 노력.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아가려는 노력에는 열을 내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지독히도 돌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는지,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인지는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나를 알아가는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연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마음 쓰는 것에 비해서 정작 자신의 마음에게는 안부조차 묻지 않는다. 마음 한구석에 흠집이 나지는 않았는지, 어딘가 외롭지는 않은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돛을 펴고 어딘가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탄 배가 어떤 배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를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목적지가 없는 의미 없는 항해일 뿐이다. 저마다의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고 있는 그대.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일이다. 타인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조금 돌려서 나에게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고, 삶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 내 마음에 꽃으로 피는 말. 우리는 누군가 내게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내뱉는 것은 지독히 싫어하면서도 정작 내가 나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뱉는 것에는 너무나 관대하다. 너는 못났어. 너는 무능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우리는 타인에게는 이런 말들을 절대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쉽게 뱉곤 한다. 내가 나를 꾸짖는 것은 그다지 독이 되지 않을 거라 착각하면서 말이다. 가끔은 나라는 존재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할 필요가 있다. 문득 내가 미워질 때,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습관처럼 나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싶어질 때, 비난의 대상이 내가 아닌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독한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너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니? 넌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한창 모든 게 힘들어 주눅 들어 있는 과거의 나를 지금 마주한다면 그 아이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하게 될까? 분명한 건 쓴소리는 아닐 것이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을지라도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간다고 한다. 내가 나에게 못났다고 말하게 되면 정말로 못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라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 자신을 대할 때도 타인을 대하는 것처럼 해보자.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기보다는 넌 지금도 소중해. 넌 못나지 않았어. 밝은 말들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꽃이 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쓰레기가 되어 썩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도움되지 않는 말이 아닌 꽃이 될 말들을 내뱉는 사람이 되기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꺾으려 할지라도 내가 나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타인을 위로하듯 나를 위로한다.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을 피해갈 방법을 알 도리도 없으며 안다고 해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삶이 힘들 때 내가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다. 바로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건넨다.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힘이 될까 고민을 하다 보면 도리어 그 말에 내가 위로를 받곤 한다. 타인을 위로하기 위해 고민 끝에 내뱉은 말들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타인에게는 적잖이 따뜻한 말들을 전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몰라서 혼자 속을 썩힌다. 도무지 위로를 찾을 수 없을 때, 나 자신을 토닥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타인에게 내뱉은 위로의 말들을 다시금 주어 나에게 들려주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이유 없는 화살에 아파하지 않을 것. 살아가다 보면 가끔 나를 향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화살에는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다. 그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 내 마음 깊숙이 고통스럽게 자리 잡는다. 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화살을 쏘면 내 몸에 맞지 않은 화살도 주어 직접 내 몸에 찔러 넣기도 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는 그 자체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내게 잘못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으니까. 하지만 나를 향한 이유 없는 화살은 너무나 많고 그 화살에 찔려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에 상처를 받는 것, 나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말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아파하는 것은 그냥 지나갈 바람에 나 스스로 베이는 꼴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더는 날아오는 화살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죄책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면 대부분 알아서 비껴갈 테니. 지금을 산다. 우리의 인생은 잘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한 번의 실수로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매번 넘어지다가도 단숨에 벌떡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기도 한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서 황홀한 게 인생이라지만 가끔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기도 하다. 최근에 중학교 때 짝꿍이었던 친구의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참 맑고 착했으며 공부와 운동 모두 잘했던 명랑이라는 말과 참 닮았던 친구였는데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늘 웃으며 헤어진 사람을 내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함을 인지하고 살면서도 내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을 거라 혹은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기 바쁘고 더 크고 화사한 행복을 기다리며 긴 시간을 참는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인데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왜 참아야 하는 걸까? 더 큰 행복을 바라다가 아주 작은 행복도 느끼지 못한 채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을 텐데 왜 미루는 걸까? 소중한 것을 일찍 잃어버린 사람들은 안다. 그 어떤 것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소한 감정들, 꿈꿔온 작은 목표,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 너무 많은 것들을 미래에 둔 채로 살지 말자. 그냥 지금 이 시간을 즐기고 이 순간을 살자.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언제 펼쳐질지 모르는 법이니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먼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너무나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사는 탓에 정작 지금 자신이 가진 현재를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지.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 지나치게 큰 목표를 잡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내가 이뤄내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성취감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꿈꾸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이룬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지.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길게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얼마나 깊이 있고 알차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나치게 큰 목표는 허상이야. 꿈을 수채화하는 것도 허상이지.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모으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0명 모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게 되면 분명 허한 순간이 찾아와. 바라던 구독자 1,000명을 가졌는데 콘텐츠는 부실한 사람, 구독자가 2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콘텐츠가 탄탄한 사람 중 미래에 웃고 있는 사람은 결국 후자의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거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도 명확하고. 나는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먼 곳을 바라보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근히 시작하면 되는 거야. 한 걸음 걷고 나서 다음 걸음을 생각할 것, 그 다음 걸음을 걷고 또 다음 걸음을 위해 발을 뗄 것. 마라톤 선수들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자신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을까? 누구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완주할 수 있는 게 삶이야. 그걸 부디 명심했으면 좋겠어. 겉으로 보이는 걸 정말 부질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중요한 건 내면의 결이야.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소중한 것처럼 내 존재는 정말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거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신경 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노력이 부질없는 것이 아님을, 너의 걸음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 내가 이미 이뤄낸 것이 정말로 많아. 다만 스스로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 지금껏 한 게 없다고, 앞으로도 할 수 없다고 단정 짓지도 말고 지레짐작 포기하지도 않기를. 그 누가 정해주지도 않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너만의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답을 찾을 때쯤엔 알게 될 거야. 내가 했던 이 말들의 진짜 의미를.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기를. 지금의 걸음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내 곁에 숨어있는 위로들. 한때 이별의 순간을 잠시 맛본 적이 있었다. 후회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나는 방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내 마음에서 무언가가 울컥 쏟아지는 것처럼 하염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으니 반려견이 내게 다가와 멀찍이 앉아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방금까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울던 나는 왠지 모르게 걱정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반려견을 보자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다. 평소에는 잠만 자던 아이가 멀찍이 앉아 걱정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것이 참 웃기면서도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의외의 곳에서 무언가에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 마음이 지쳐 떠난 여행지에서 겨울바다가 나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내달리다가 노을 지는 풍경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책 속에 담긴 글들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영화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한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삶이 무너질 것처럼 힘겹고 지칠 때면 아무것도 떠나기 싫고
가만히 잠기고 싶은 마음을 안다. 어떤 것도 마주치기 싫고 그럴 힘도 없을 때일수록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한다. 생각보다 주변에는 나를 위로해 줄 것들이 많을 테니까 힘이 들 때면 숨지 말고 마음을 열어두기를.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큰 위로를 느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